싸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죠. R로 변신한다고요? 아! 나 이거 알아. XR이야. 맞아. XR이야. 근데 나도 모르게 그 R로 읽어버렸네. 자, 오늘은 명작 레전드 애니 만화 영화 이상형 월드컵 인생작 총집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강까지 있는데 64강 해볼 거고요. 64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64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누야샤 대 태극천자문. 이누야샤. 제가 초등학교 때 진심으로 빠져 있었던 작품인데요. 이누야샤 꿈을 꾼 것만 해도 진짜 10번 이상 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누야샤는 너무 재밌는 작품인데 만화책으로도 봤었고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봤었고 극장판도 다 챙겨 봤었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극장판 챙겨보다가 할머니한테 뭐 그렇게 늦게까지 컴퓨터 하냐고 혼났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이누야샤. 너무 좋은 작품이죠. 근데 태극 천자문은 뭐죠? 마법 천자문 아니에요? 마법 천자문과 다른 건가? 마법 천자문이면 인정인데 태극 천자문은 처음 보긴 합니다. 이누야샤로 올릴게요. 일단은 태극 천자문 제가 또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누야샤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에이지 대 소년 탐정 김전일. 아이스 에이지 또 봤어요. 2002년이면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아이스 에이지도 근데 여러 편 있지 않나? 여러 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한 번 봤는데 사실 내용은 기억 안 납니다. 그 맨날 도토리 들고 다니는 애 항상 막 뭐 쫓아다녔던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이스 에이지는 일단 봤고요. 소년 탐정 김전일 또 만화책으로 조금 봤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막 몇 호 막 살인 사건? 그거 봤었는데 저는 코난을 위주로 보다가 소년 탐정 김전일도 완전히 탐정계, 추리계 만화계에서는 굉장히 탑이다라고 해서 봤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 그림체가 사실 와닿지 않았어요. 그림체, 너무 물론 잘 그리지만 너무 잘 그리지만 코난 그림체에 익숙해져 있던 저이기 때문에 조금 와닿지 않았다. 김전일 노래 애니메이션에 나온 노래인가 보죠?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노래가 확실히 좋아요. 저도 애니메이션 때문에 접하게 된 일본 노래가 많은데 뭐 진격의 거인 거라든지 근데 아이스 에이지는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김전일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슈렉 팀이었나 보네. 아이스 에이지가 슈렉을 꽁꽁 얼려버렸다. 경쟁사를 그렇게 포스트에 넣진 않겠죠? 네. 슈렉을 꽁꽁 얼려버린 아이스 블록버스터 아이스 에이지는 아쉽지만 이제 겨울이 다 갔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전일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라딘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알라딘은 굉장히 그거잖아요. 뭐라 그래. 실물화? 뭐라 그러지? 실체화? 아닌데? 현실화? 뭐라 그러죠? 그 애니메이션인데 사람으로 한 거? 실사화, 실사화. 맞아요. 실사화 굉장히 고트 명작이다라고 호평받았던. 그리고 알라딘 노래 굉장히 좋잖아요. 저 알라딘 이번에 한국판 뮤지컬도 봤었는데 알라딘 굉장히 고트 작품이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다. 알라딘 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마지막 작품이죠? 마지막으로 저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사실 저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영화관에 발걸음을 좀 잘 안 하던 시기였어서 놓쳐서 안 봤는데 막 그렇게 막 재밌다는 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난해하다라는 평을 듣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그 OST가 그 누구지? 그 일본 가수 엄청 유명한 분이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 모시기? 제목이? 맞아. 요네즈 켄시. 요네즈 켄시 씨가 부른 지구본. 그거 노래는 들어봤어요. 노래는 되게 분위기가 좋던데요? 괄호치고 생각 잘 안 남. 어쨌든 알라딘만 봤기 때문에 이건 알라딘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잠자는 숲속의 공주 대 진격의 거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무슨 내용이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한테 키스하고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백설공주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래도 아주 명작이죠. 디즈니의 공주 시리즈 중에
꼭 빼놓을 수 없는 공주고요. 진격의 거인 진짜 완전 고트 명작. 제가 사실 진격의 거인을 뭐 만화책은 안 봤었고 애니메이션 처음 나왔을 때 그때 1기 살짝 보고 그 이후로 한 10년 안 봤거든요. 그 사이에 막 결말 나고 막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진격거를 제가 애니메이션도 너무 길기 때문에 아예 안 볼 줄 알고 친구한테 물어봐서 내용을 스포를 다 당하긴 했어요. 뭐 막 말의 제국이 어떻다느니 무슨 능력 거인 막 그런 거 있다더니 막 그런 것도 들었었고 하도 주변에서 진격거 진짜 명작이다 라는 게 많길래 진짜 한번 봐야겠다 하고 한 일주일 동안 몰아서 다 봤는데 진짜 저는 좋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늘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넘기면서 본 부분도 있어요. 이제 인간 파트들, 캔이 나오고 하는 그런 인간 파트 때 말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조금 넘겨서 본 기억은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것도 후유증 많이 남고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완전 고트 애니메이션이죠. 이거 라스트 영화관에서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또 한다는데요? 그때 안 봤는데 이번에 보러 갈 예정입니다. 한다면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일단 진격거는 끝나고 막 유튜브 해석이 계속 올라와. 아무도 모르는 복선, 노래 나올 때 숨겨진 그림들 막 이런 거 나오고 엄청 막 호들갑에 호들갑 떨잖아요. 근데 호들갑을 떤다는 건 명작이라는 증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물론 디즈니 공주 시리즈의 대표작이지만 저는 마찬가지로 안 봤기 때문에 진격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파이팅 대 캐릭 체인지 둘 다 안 봤어요. 네, 더 파이팅은 그거잖아요. 복싱. 이게 댐프 시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우승했겠죠? 여기 표지에 벨트 메고 있는 거 보니까 우승했겠죠? 댐프 시롤 나오는 거. 어쨌든 이것도 남자들은 본 사람들은 완전 명작이라고 하는 만화이고 캐릭 체인지.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포스터를 보고 제 느낌상 각 애들마다 미니어처가 있네요. 파랑이는 파랑이, 분홍이는 분홍이, 초록이는 초록이. 그러니까 이게 체인지가 돼서 뭐 싸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죠. R로 변신한다고요? 아! 나 이거 알아. XR 맞아. XR이야 맞아. XR이야. 근데 그 뭐야 말풍선에 XR로 나온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 R로 읽어버렸네. 어쨌든 더 파이팅 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파이팅. 자, 라이온 킹 대 강철의 연금술사. 와 이거 완전 둘 다 저 말 그대로 명작 아니에요? 근데 라이온 킹은 저 눈물도 맺혔어요. 장성한 신바가 아빠 음성 듣잖아요. 저는 그때 눈물도 흘리고 이 라이온 킹에서 사실 막 투도 나오고 티몬과 푼바도 나오고 이때 티몬과 푼바가 먹는 그 벌레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액체 풍뎅이 같은 것들. 라이온킹은 진짜 명작이긴 해. 스카도 진짜 멋있고. 라이온킹은 명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거 실사화도 보긴 했어요. 근데 나는 실사화 좋던데? 완전 사자여가지고 막 표정 표현이 잘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저는 실사화도 나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도 진짜 완전 명작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저 최근에 그 놀숲 가서 강철의 연금술사 좀 보고 있었긴 했거든요. 19권까지가 봤어요. 이것도 막 버전이 많다던데? 만화책은 하나인 것 같고 애니메이션 버전이 맞나요? 완결나기 전에 만든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그러면은 만화책 완결이랑 다른 거예요? 그럼 만화책이랑 스토리가 마지막에 다른가? 그 명작이라고 말하는 건 만화책 기준인가요? 그 애니메이션 말고? 근데 솔직히 근데 강철의 연금술사가 조금 그래도 몇 년 된 만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술술 읽힌 느낌은 아니야. 그래서 조금 이해를 약간 멈추고 쑥쑥 넘어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명작이라고 해서 기대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감명 깊게 본 라이온킹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 대 몬스터 대학교. 저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드래곤볼 레드리본 군까지 봤어요. 그 손오공 꼬리 달려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온 애들 중에 손오공, 손오반 그래도 몇 명 알아요. 트랭크스, 베지터, 천진반, 무천도사, 피콜로, 마인부, 미스터 사탄. 그걸 웬만 다 알죠? 인조인간 18호. 제 크리링이에요? 크리링 머리 있네? 내가 알기로 드래곤볼 맨 처음에는 약간 이런 컨셉 아니었다고. 원래는 정말 그 진짜 크리링 패션 대머리였어? 대머리인 묻 사람들의 또 원성을 샀겠네요. 머리 기를 때.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는 봤는데 얘네 왜 대학교 가요? 자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드래곤볼이죠. 그쵸? 몬스터 대학교 디즈니 픽사의 엄청 또 유명한 캐릭터들이기도 하고 그래도 드래곤볼이지 않나. 그래서 드래곤볼로 한번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왕 랄프 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주먹왕 랄프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여기 중간에 카메오로 디즈니 공주들 다 등장하잖아요. 소닉이 있어 근데 왜? 소닉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주먹왕 랄프는 제 기억으로 비행기에서 봤어요.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들이 다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그 메시지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저 꼬맹이가 되게 또 말괄량이잖아요. 답답하기도 하지만 귀여웠던 걸로 또 기억을 하고 내 기억에 얘네 둘 다 인정받지 못하는 애들이야. 인정받지 못하는 애들인데 여기 뭐 게임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걸 통해서 결국 또 뭐 자신의 가치를 찾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 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것도 굉장히 명작이잖아요.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래도 여러 번 봤거든요. 결말이 생각이 안 나. 뭐 근데 이건 알아요. 어렴풋이 있어요. 전쟁이 있었고 할머니가 됐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하울 저주가 걸렸나? 막 무슨 새로 변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포함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름.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전쟁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넣잖아요. 또 그거 관련된 내용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긴 합니다. 맞죠? 제가 기억하는 거 맞죠? 어쨌든 주먹왕 랄프 대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죠. 아무래도. 달빛 천사 대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시리즈. 달빛 천사도 유명한데 근데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도 싸우는 거겠죠? 뭐 세일러문처럼 변해서 뭐 싸우는 거 아닐까요? 근데 노래를 부르고 있네? 이것도 노래 가수 컨셉인가요? 아 가수 하는 얘기야 싸우는 게 아니고 좀 굉장한 신뢰를 했군요. 달빛 천사님한테. 아 변신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일본에 그런 게 많더라. 뭐 변신해서 노래하는 애들이거나 밴드나 아이돌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 제목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첫 번째인가? 2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관에서 봤는데 어제는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시리즈를 봤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마루 및 아리에티 대 썬더 11 둘 다 모릅니다. 마루 및 아리에티 아무도 몰랐던 10cm 소녀의 모험이라고 해요. 저 사람들이 인간들의 물건을 몰래 빌려서 살아간다. 아 가끔 집에 없어지는 물건들 얘네가 가져가는 거구나. 그런 거에서 착안을 했나 보다. 그쵸? 맨날 뭐 없어진단 말이죠. 사람들 물건 없어지잖아요. 막 요 분명히 있었는데 없고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얘네가 가져가는 거군요. 조마할 때 돌려놔라. 아리에티 지금 듣고 있지. 근데 빌리는 거 맞죠? 다시 갖다 주는 거 맞아요? 빌리는 건 맞아요?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게 몰래 빌린다가 사실 이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몰래 빌린다.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선 빌리는 거겠죠. 우리 입장에선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근데 그런 컨셉이면 재밌긴 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번쯤 상상했을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마루 및 아리에티. 썬더 11. 축구 만화죠? 축구 만화인데 뒤에 실루엣을 보니까 괴물이랑 기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저는 딱 봤을 때 둘 다 안 봤기 때문에 뭐가 더 궁금하냐 할 때 솔직히 썬더 11이 궁금하긴 해. 왜냐면 저 뒤에 실루엣들도 같이 축구를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분명히 악당들이 있을 거고 이거 뭐야 안경 쓰고 있는 애는 딱 봐도 그거다. 분석하면서 축구하는 애네. 수비수 그리고 뭐 저 누님은 뭐 코치나 감독이겠죠. 그 10번 저 10번은 꼭 애니메이션 특히 아동 애니메이션에 그런 애들 꼭 있어. 차가운 녀석 츤데레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차갑기만 한 녀석일 수도 있어. 나는 주인공과 라이벌이지만 주인공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되게 차갑게 대하면서 가끔씩 팀을 위해 헌신하는 녀석. 어쨌든 저는 그러면 썬더 11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르 마법 망치의 전설 대 메리다와 마법의 숲. 둘 다 안 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본 게 많지? 둘 다 근데 마법이야. 마법 망치랑 마법의 숲이거든요. 아무래도 숲이 강하죠? 이 토르 보니까 2012년 2012년이네? 꽤 됐네. 그리고 메리다와 마법의 숲도 포스터는 익숙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뭐 마법의 숲에서 얘가 막 활 쏘고 사냥하는 녀석이었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더 궁금한 걸로 보자면 메리다와 마법의 숲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강 볼트 대 포카혼타스. 볼트는 난생 처음 보는데요. TV 속 슈퍼독 세상과 맞짱 뜨다. 볼트가 슈퍼독인가봐. 걔가 주인한테 돌아가는 내용 뭐 잃어버렸나봐요. 잃어버렸는데 얘가 찾아가는 내용인가 보네요.
포카혼타스. 이건 진짜 이름만 들어봤어요. 진짜로. 나 진짜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뭐 너구리도 있고 곤충도 따라다니네. 배 타고 이동하는 건가요? 아메리칸 레전드 컴스 투 라이프. 레전드라는데? 레전드면 아무래도 포카혼타스로 해야겠죠? 레전드라는데. 자, 피노키오 대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 천사. 피노키오도 이게 실사화인가요? 나 옛날 피노키오는 봤는데. 근데 일단 옛날 피노키오 기준으로 저 볼게요. 피노키오가 저도 막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내 기억으로 그 애니메이션이 약간 우중충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방황하는 그런 그림이 지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아, 맞아. 디즈니 시작할 때 음악이 피노키오 음악이야. 띵띵띵띵띵 이거 그쵸? 맞죠?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근데 이건 약간 미국 감성인데? 미국 애니메이션 맞나? 이거는 제가 각 잡고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어렸을 때도. 항상 아는 형네 놀러 갔을 때 틀어져 있었어. 그때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한 편 한 편 그냥 틀어놓고 가끔씩 이렇게 쭉 보는 게 부담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티미의 이 두 수호 천사가 엄마 아빠는 아니죠. 엄마 아빠인가? 엄마 아빠는 아니겠지? 어쨌든 저는 피노키오로 가겠습니다. 내 또 어릴 적 추억이 깃들어 있는 피노키오. 기생수 대 토이스토리. 와, 이것도 너무 명작들인데요. 기생수, 근데 주인공이 이렇게 생겼나? 저 사실 기생수 그 네이버 웹툰에 들어와 있는 기생수 초창기밖에 안 봐가지고 잘 모르긴 합니다. 근데 너무 명작 이런 건 들었어. 그래서 막 실사화도 있고 버전도 여러 개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기생수 같은 세계관의 또 영화도 나왔었고 보진 않았지만 토이스토리는 너무 명작이죠. 원이 언제 했었지? 한번 검색해볼게요. 토이스토리 1이 95년도야. 대박이다. 95년도에요. 올해 5편 나오는데 성우가 똑같아요? 톰 행크스 배우가 그대로 하나? 또 검색해봐야겠다. 톰 행크스 그대로 하네. 대박이다. 근데 이게 얘한테서 떠난 거 아닌가? 누구 기생수 원작이 88년도래요? 88년도? 그 만화책이? 엄청 오래됐네. 근데 88년도인 게 지금까지 생명력이 있다는 게 진짜 넘사이긴 하다. 근데 약간 88년도부터 있었다는 게 좀 크긴 한데 약간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내가 봤던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스토리로. 15강 슈퍼배드 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것도 둘 다 굉장히 유명한데 슈퍼배드는 1은 봤어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도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으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실사화가 있지 않나요? 슈퍼배드는 1은 봤지만 기억 잘 안 나고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는 안 봤지만 유명하고 만약에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오늘 무조건 봐야 된다. 저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로 하겠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들이 이런 느낌의 스토리를 진짜 잘 뽑아내요. 그래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펫의 이중생활 대 소닉 X. 마이펫의 이중생활. 이게 2가 있어요? 1 다 봤던 것 같은데. 그 집에 개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막 토이스토리 마냥 주인 없을 때는 막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있는 그런 건데 소닉은 게임 아니에요? 이것도 원래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그냥 소닉이 아니고 소닉 X라고 돼 있네? 소닉 게임은 해봤는데 근데 이거는 게임은 번외로 치고 예외로 두고 만화, 애니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이펫의 이중생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의 프리랜드의 목소리의 형태. 와, 이것도 엄청 유명한 거잖아요. 장송의 프리랜드 완전 명작이라고 하던데 라는 거는 안 봤다는 뜻이겠죠, 저는. 근데 이건 알아요. 얘 여자애가 프리랜이야. 오늘 그 릴스 넘기다가 봤는데 흰메리 프리랜한테 꽃 줬어요? 뭐 꽃말 무슨 얘기 막 하던데. 흰메리 프리랜 좋아하나봐. 여기서 장송이 그 막 장송곡 할 때 장송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가? 장송의 프리랜이? 엘프라서 동료들이 죽고 난 뒤에 그럼 진짜 이것도 눈물 버튼이겠는데? 나만 기억을 갖고 사는 거잖아. 그리고 또 새로운 동료를 만나겠지. 되게 슬프겠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목소리의 형태. 목소리 형태도 꽤 오래됐네. 2017년. 이것도 유명해서 제목은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싫었다. 너를 다시 만나기 전까진. 뭐가 싫었다는 걸까? 남주가 여주를 왕따 시킨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 근데 목소리의 형태라는 거는 목소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한 명이 있는 건가? 스토리가 좀 완전히 상상이 안 되네. 여주가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왕따를 시켰다가 다시 만나서 또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가 보죠? 근데 둘 다 되게 절절한 스토리일 것 같은데? 장송의 프리랜도 그렇고 목소리의 형태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고민됨. 일단
뭐 하지? 내가 오늘 봐야 된다. 물론 장송의 프리레는 좀 길겠지만 진짜 고민된다. 이것조차 고민된다. 일단 장송의 프리레는 약간 이세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세계잖아요. 판타지 세계 느낌이고 약간 그림체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목소리 형태는 풋풋한 애니메이션 느낌인데 내가 하나를 꼭 봐야 돼. 그리고 하나는 무조건 못 봐. 앞으로. 그러면 장송의 프리랜으로 보겠습니다. 베르세르크 대 곰돌이 푸. 베르세르크는 만화책으로 1권만 보긴 했어요. 그것도 저 학생 때인데 이것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 당시에도 명작이라 그랬어. 그래서 1편 보고 약간 좀 다크한 분위기여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이후로 안 봤는데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곰돌이 푸야말로 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캐릭터만 알아. 근데 베르세르크는 되게 다크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성인 만화 느낌이야. 성인 만화. 근데 베르세르크가 엄청 유명한 게 많잖아요. 메에단이라던가 최근에 디아블로 4랑도 콜라보 해가지고 스킨 나오고 저는 베르세르크로 가겠습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 대 뮬란. 진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저 안 본 거 진짜 많네요. 에반게리온도 안 봤어요. 근데 에반게리온 저 그걸로 알아요. QWER의 마젠타님이 에반게리온 너무 재밌어서 성경 정독했다고 하시던데 이것도 성경적 모티브가 있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뮬란 안 봤습니다. 이건 약간 동양 느낌의인데 둘 다 안 본 입장으로서 그래도 근본 에반게리온으로 가겠다. 근데 지금 처음 안 거는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명칭이네요. 난 그냥 에반게리온인 줄 알았어. 신세기 에반게리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째. 울고 싶은 나는 고양이 가면을 쓴다. 네, 닌자고. 울고 싶은 나는 고양이 가면을 쓴다. 몰래 운다는 건가? 고양이 인간인가요? 고양이 보호는 봤는데 닌자고는 초딩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막 초등학생들이 엄청 많이 좋아했던 걸로 기억해서 저는 닌자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애니메이션인가봐. 크리스마스 캐롤 대 위시.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거잖아요. 스크루지 이야기 아닌가? 스크루지 이야기. 찰스 디킨스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킹 오브 킹스에서도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캐롤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스크루지 이야기. 위시 이거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조금 고전이긴 하지만 고전까지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캐롤로 가겠습니다. 블리치 대 몬스터 주식회사. 와, 블리치는 여러분 인정이죠, 솔직히. 원나블 중에 하나인데 저는 솔직히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중에 블리치가 1순위였어요. 저는 셋 다 보긴 했는데 물론 블리치는 지금 천년열전 중간까지 보다가 말았고 나루토는 다 봤고 원피스는 와노쿠니까지밖에 안 보긴 했는데 저는 사실 블리치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한창 할 때 소울 소사이어티 편이랑 호로 했을 때까지 이 극장판도 본 것 같은데 근데 블리치는 확실히 이치고가 아이젠 소스케 잡고 나서 풀브링 때 제 생각에는 독자 70%는 하차했다 그때. 근데 만화책 완결난 기준으로 이제 누구야 누구지? 이제 여자애? 쿠치키 수백살 쓰는 애 누구지? 이름도 기억 안 난다. 얘도 대장 된다고 하던데 그러다 막 사람들이 대장급 너무 낮아진 거 아니냐 막 그러던데요. vs 몬스터 주식회사. 이것도 문 열고 거기 가면은 몬스터들 세계 막 회사 막 공장 있고 그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블리치 저는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자, 귀멸의 칼날 대 꾸러기 닌자토리. 귀멸의 칼날 명작이죠. 솔직히 저 무한열차 맞죠? 지옥열차라면 헷갈려. 무한열차 맞죠? 지옥열차는 시네탑이잖아, 그쵸? 무한열차 편 영화관에서 2번인가 3번 봤고요. 처음 봤을 때 오열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무한열차 편을 친구가 보러 가자라고 해서 그 전에 1기 애니메이션 나온 거를 다 보고 갔었고 펑펑 울면서 그 다음에 귀멸의 칼날 만화책으로 다 완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거 무한성은 뭐 물론 아카자 파트 때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긴 했지만 회상이 너무 많아. 솔직히 좀 졸렸어요. 근데 이해는 돼. 왜냐하면 매치업을 한꺼번에 여러 매치업을 하고 각 캐릭터들의 서사를 또 다 보여줘야 되니까 회상씬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 졸린 건 어쩔 수 없었다. 저는 그래서 귀멸의 칼날들의 그 시리즈 중에 무한열차가 무조건 1등. 나를 펑펑 울게 한 렌고쿠 무한열차 무조건 1등이고요. 그 환락의 거리인가? 저는 그것도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무한성 전편 그 애니메이션 영화 말고 나왔던 거에서 그 마지막 오야카타사마 자폭하는 거 그거 진짜 여러분 작화 미쳤지 않았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터질 때 그 눈 내리는 게 녹는 그 연출이 나는 진짜 대박이었다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주들 나오고 막 무잔이랑 다대일 맞짱 뜨는 거
그 작화 정말 미쳤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김열의 칼날이 사람들 일반인들 눈높이를 좀 높여놓은 건 있어. 너무 기술 같은 거 쓸 때나 작화가 너무 미쳐가지고. vs 닌자토리. 닌자는 나루토 미만 잡이죠. 김열의 칼날 가겠습니다. 라따뚜이 대 미니언즈. 라따뚜이가 저는 요리 이름인 거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라따뚜이가 요리 이름인지 몰랐습니다. 미니언즈, 미니언즈도, 다른 영화가 있지. 맞아. 아까 슈퍼배드에 나왔던 미니언즈가 인기가 많아서 새로 한 거죠. 미니언즈는 저 안 봤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얘네가 언어를 안 쓰지 않나? 근데 영화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라따뚜이를 봤기 때문에 라따뚜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슨 가족 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심슨 가족도 되게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무한도전에 없는 거 없다 그러잖아. 막 밈 같은 거 새로 있어도 사실 무한도전에 있었다.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심슨 가족도 그런 걸로 유명해.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 심슨 가족에 나와 있었고 막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 맞아. 트럼프 대통령 되는 것도 있었고 막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런 거 엄청 많거든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진짜 아예 본 적 없고, 저 뒤에 있는 건 벌레인가요? 리버 아니야? 프로토스 리버?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도 제가 알기로 이것도 전쟁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그런 메시지, 미야자쿠 하야오 감독님의 그런 메시지가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슨이죠. 심슨은 지금도 하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스파이더 피그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전 심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호텔 대 마다가스카. 놀랍게도 저 이 두 개 다 봤어요. 물론 마다가스카는 원 봤지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둘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몬스터 호텔은 저 호텔 주인장이 이제 저 드라큘라고 직원들이 막 괴물들이야. 사실 그냥 뭐 기억이 안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다가스카는 얘네가 어디로 막 떠나는 장면이 기억나는데, 우리에 갇혀서 막 실려가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동물원인가? 근데 얘 마다가스카 애들 눈이 주토피아 애들 눈이랑 비슷하죠. 저는 그나마 기억나는 마다가스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라클레스 대 공주와 개구리. 와, 헤라클레스 진짜 오랜만이다. 저 이거 근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것도 디즈니구나. 물론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저 빌런 저 막 이러고 있는 사람 있죠. 얘도 기억나고, 헤라클레스 저 당시 저 디즈니 그림체 너무 추억 돋는. 제가 헤라클레스 기억나는 장면은 돌기둥들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 기억나고, 어쨌든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공주와 개구리, 그 동화인가요? 개구리 왕자? 공주가 뽀뽀해주면 사람 되는 개구리 스토리인가? 공주와 개구리는 뭐 둘이 뭐 알아서 잘 살라 그러고, 저는 헤라클레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명작이다. 업 vs 모모노케 히메. 와, 이건 진짜 고민인데? 저 집이 모티브가 된 실제가 있다고 들었어. 업은 정말 뭐 제가 어렸을 때 본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상상력, 저 풍선으로 집을 띄운다는 게 상상할 수 있는 거지만 뭔가 그 상상이 영화로라고나마 실현된 느낌? 그런 되게 동심을 채워주는 느낌이었고, 모모노케 히메는 저 이건 한 5번 본 것 같아요. 처음에 언제 봤냐? 그때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월령공주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 동네, 제가 살았던 동네의 도서관, 그 시립도서관에 영화 보는 방들이 있었어요. 미디어 검색도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DVD로 이렇게 짜라락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거기서 모노노케 히메, 월령공주를 봤었다. 근데 나는 업은 후반부에 다른 할아버지랑 싸우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저는 루즈했다. 모모노케 히메는 너무 중간에 건너뛸 장면들이 없어. 처음에 멧돼지 화살로 잡은 다음에 팔에 꿀렁꿀렁이들 이식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 개들 등장하고, 그 멋있는 리더 아주머니가 총으로 쏘고, 사슴신도 너무 간지나고, 마지막에 엄청 커져가지고 그거 하는 장면까지 저는 버릴 장면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모노케 히메로 가겠습니다. 자, 트롤 대 마다가스카의 펭귄. 이것도 펭귄이 따로 제작이 됐네? 이건 약간 미션 임파서블 같이 하는 건가 보다. 그 트롤은 제가 알기로 레드벨벳 노래가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펭귄으로 할게요. 펭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강 체인소맨 대 밤비. 원나블 뒤를 잇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거죠. 이거는 완결이 났나요? 저는 체인소맨 봤어요. 어디까지 봤냐? 호텔 같은 거 전체가 거기가 시간 멈춰져 있는 괴물이야.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 레제편도 안 봤어요. 레제편은 제가 듣기로는 이전 거 몰라도 봐도 된다. 그 바로 다음 안 봄? 그 바로 다음 뭐예요? 그 호텔에 갇혀 있는 거 해결 안 나고 그만뒀어요.
그 입으로 덴지가 뛰어내리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장면이에요? 유명한 장면이에요? 아, 그 다음부터 시작이라고? 그럼 나중에 도전해볼게요, 또다시. 근데 레제편 진짜 명작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왜 명작이라는 거야? 로맨스 그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명작인 건가요? 하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거 알아. 뭐 나도 학교에 가고 싶었어. 그거랑 그 물에 들어가 있어요, 막. 근데 이 레제가 폭탄인간이잖아요. 그쵸? 여기 막 핀 달려있는 거 뽑으면은 폭탄인간이고. 그거는 압니다. 아, 그냥 다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것도 봤어요. 체인소맨 레제 편이냐,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이냐. 막 많이 갈린다고 들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레제 편 봤으면 나는 레제 편이었을 것 같아.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성은 중간에 너무 졸렸기 때문에. 밤비는 이게 진짜 오래된 건데 밤비 언제부터인지 해볼까? 밤비는 42년도입니다. 42년도? 와, 미쳤다. 42년도면은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였어. 그때 미국은 밤비 애니메이션이 나왔어. 디즈니에서. 와, 미쳤다. 그리고 밤비 원작은 23년도 출간한 소설이래요. 1923년도. 대한민국 정부 출범했어, 그때 우리는. 대박이네. 근데 난 체인소맨이 궁금하니까 전 체인소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소맨. 자, 31강. 작은 영웅 데스페로 대 피니와 퍼브. 2009년 거네, 데스페로는. 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G 같은데 뭔가 CG 처리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겁없는 녀석이 온다. 깜짝 놀라긴 했어요, 생긴 게. 그리고 피니와 퍼브. 이건 디즈니네? 디즈니 깔이 아닌데? 이거는? 전혀? 자, 둘 다 모르고 둘 다 솔직히 말하면 보기 싫은데 꼭 하나만 봐라. 무조건 봐라. 그럼 나는 진짜 보기 싫다. 진짜 보기 싫은데 데스페로로 아니 피니와 퍼브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짧을 것 같아. 짧은 걸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32강 코코 대 짱구. 와, 코코는 영화관에서 봤는데 제 기억에 결말이 너무 뻔해. 하지만 눈물도 참을 수 없어. 너무 뻔해서 울기 싫은데 울 수밖에 없게 해. 마마 코코가 마지막에 Remember Me 따라 부를 때 울 수밖에 없어, 사람이라면. 근데 너무 뻔해. 그래서 그 뻔함에 우는 내가 싫어. 그런 영화가 코코입니다. 짱구는 못 말려. 저는 이거 짱구는 못 말려 어렸을 때부터 물론 봤고 한국 애니메이션도 봤지만 저는 크레용 신짱 그 원작 만화로 더 많이 봤어요. 짱구는 못 말려는 사실 지금도 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지? 90년부터 했대요. 90년부터. 뻔한 스토리지만 날 울게 만들었던 코코냐, 아니면 소소한 재미들을 나에게 선사했던 짱구는 못 말려냐 고민되는데, 나는 짱구는 못 말려. 자, 16강입니다. 한 번씩 봤던 거기 때문에 조금씩 코멘트만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모모노케 히메 대 라이온킹. 둘 다 애니메이션이고 사실 애니메이션 동서양 양대 산맥이죠. 지브리냐 디즈니냐 둘 다 너무 많이 본 명작인데 어떡하지? 저는 모모노케 히메 할래요. 왜냐? 나는 조금 더 생각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생각할 거리가 있는 거. 물론 라이온킹도 메시지가 너무 좋지만 분명해. 근데 모모노케 히메는 약간 자연편에서 생각하면 는 자연 친화적으로 가는데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또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측면에 또 대립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맛이 또 있기도 하고, 생각하게 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저는 좀 더 재밌기 때문에 저는 모모노케 히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대 포카혼타스. 안 본 거기 때문에 더 궁금한 거 너최먹으로 가겠습니다. 너최먹. 더 파이팅 대 짱구는 못 말려. 더 파이팅은 안 봤고 짱구는 못 말려는 제가 봤죠. 그래서 짱구는 못 말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멸의 칼날 대 라따뚜이. 라따뚜이도 너무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지만 상대를 잘못 만났다. 귀멸의 칼날이죠, 아무래도. 물론 귀멸의 칼날이 그런 평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다 했다 라고 하지만 저는 만화도 재밌게 봤습니다. 만화를 재밌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소년 만화에서 등장인물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게 흔치 않거든요. 뭐 원피스, 블리치, 나루토 이런 거 보면은 메인급 주인공들은 잘 안 죽는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귀멸의 칼날이 조금 좋았던 거는 잘 죽여. 그때그때 잘 죽여요. 랭고쿠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멋있게 띄워주고 팬층 두껍게 만들었는데 죽인다 라는 점이 저는 좋습니다. 또 근데 귀멸의 칼날 많이 별로다라고 평하시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귀멸의 칼날 가겠습니다. 베르세르크 대 진격의 거인. 와, 근데 이거는 저는 물론 베르세르크를 안 보고 진격 거만 봤지만 반대로 베르세르크 엄청 팬인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진격 거 엄청 팬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완전 갈리는 느낌일 것 같은데. 베르세르크도 궁금하긴 합니다. 메에단도 궁금하고 엄청 막 센 사람들 나온다 그래서 막 그런 것도 궁금하고, 명작은 사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한데, 진격의 거인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준다는 거. 그런 거 있죠. 뭐 에렌 예거가 한 선택이 뭐 맞느냐 틀리냐부터 시작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복수의 연결고리를 끊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 생각할 소스들이 많다는 게 너무 좋다. 물론 진격거도 모든 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짜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라이너 목 뱉는데 그거 신경 퍼뜨려가지고 안 죽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제가 볼 땐 작가님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몇 미터 거인인데 표현된 거는 엄청 크게 표현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각할 거리를 너무 많이 제공해준다. 그리고 저는 진격의 거인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챗GPT랑도 대화해본 적이 있어. 여러 그런 이야기거리를 많은데 나중에 또 이건 기회가 되면 진격의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나는 진격의 거인, 닌자고 대 장송의 프리렌. 장송의 프리렌이 더 궁금해요. 닌자고는 진짜 미안하지만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마다가스카의 펭귄 대 알라딘. 제가 본 걸로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명작이라는 거야 사실. 하지만 내가 본 거는 알라딘이다. 마다가스카의 펭귄, 물론 특급 미션을 잘 수행하는 대단한 녀석들이겠지만 나는 알라딘을 선택하겠다. 자, 하울의 움직이는 성 대 블리치. 이거는 제가 둘 다 본 거죠. 여러 번 봤지만 잘 기억 안 나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끝까지 안 본 블리치. 근데 사실 블리치는 아이젠 소스케 편까지만 하면 진짜 고트야. 근데 이제 풀브링에서 조금 갈리기도 하고, 물론 이치고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짧은 스토리이긴 하지만, 디자인이 나는 사실 이치고 풀브링 얻고 난 다음에 디자인이 약간 좀 별로이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또 천년혈전은 잘 뽑혔다고 해요. 그림도 너무 또 잘 그리고. 그래서 다 봤고 여러 번 봤지만 잘 기억 안 나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냐, 끝까진 안 봤지만 장단점이 명확한 블리치냐. 저는 아무래도 이치고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학창시절을 책임져준 친구와 같다. 블리치로 가겠습니다. 마다가스카 대 피니와 퍼브. 마다가스카가 두 개 다 올라왔네 보니까. 근데 펭귄은 이제 떨어졌고, 이제 마다가스카냐 아니면 피니와 퍼브냐. 피니와 퍼브는 못 봤고 궁금하지도 않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 뭐 둘이 형제인데 엄마가 혼내는 거 보니까 말 안 되는 애들이겠죠. 뭐 사고 치는 애들이겠죠. 어쨌든 마다가스카로 가겠습니다. 자,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시리즈 대 헤라클레스. 스파이더맨은 이제 요 근래에 봤던, 되게 재밌게 봤던 시리즈고, 헤라클레스는 정말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아마 유치원 때부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부터 봤던 추억의 애니메이션이고, 사실 헤라클레스를 지금 제가 떠올리면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집 풍경이 떠올라요. TV도 떠오르고.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시리즈는 색감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주인공이 1편에서 빌딩으로 쑥 떨어지면서 그 웹스윙 하거든요. 그게 진짜 고트. 저는 그래서 추억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나올 것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 스파이더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대 드래곤볼. 크리스마스 캐롤은 스크루지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지만 이 크리스마스 캐롤 자체는 안 봤고, 드래곤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 리본군까지 봤다. 그 이후로도 캐릭터는 알고 있지만, 대략적인 설정은 알고 있지만 잘 모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둘 다 완전 모른다고는 할 수 없는 두 작품이지만 저는 그래도 드래곤볼이 맞지 않나. 자, 신세계 에반게리온 대 심슨 가족. 이것도 동서양 명작이죠. 심슨 가족은 사실 편하게 보기 너무 좋은 그런 작품이고, 에반게리온은 좀 딥하지만 누구나 명작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꼭 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심슨 가족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에반게리온 좀 옛날 그림체여서 거부감도 살짝 있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보고 자동으로 그 줄거리랑 떡밥과 복선들만 내 머릿속에 누가 주입시켜줬으면 좋겠어, 볼 수고를 없이.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심슨 가족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심슨 가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탐정 김전일 대 이누야샤. 이누야샤죠. 김전일은 제가 한 2권까지밖에 안 보기도 했지만, 이누야샤는 어렸을 때 봤던 모든 애니메이션 중에 단연코 1등. 제가 가장 푹 빠져 있었던, 초등학교 때 푹 빠져 있었던 게 이누야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는 만화책으로도 보고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봤기 때문에 더빙판 이름보다는 일본판 이름이 더 익숙해요. 제가 엄청나게 빠졌던 이누야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노키오 대 체인소맨. 피노키오. 이것도 고전부터 시작한 명작이고, 체인소맨은 현대의 대표작, 요즘 오늘날의 대표작 체인소맨인데, 과거의 대표 피노키오라고 볼 수 있죠. 피노키오는 동화로도 유명하고, 애니메이션, 또 실사화도 있고, 체인소맨은 지금까지 너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노래도 너무 좋고, 이것도 요네즈 켄시 노래인가요? 아이리스 아웃이랑 그 뭐지? 또 뭐지? 아이리스 아웃 말고 이게 뭐였죠? 아, 제인도. 맞아, 제인도도 너무 좋고, 노래는 다 들어봤어요. 유튜버나 스트리머나 가수나 상관없이 커버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는 물론 노래 때문만은 아니지만 현대를 책임지고 있는, 오늘날을 책임지고 있는 체인소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메리다 마법의 숲 대 썬더 11. 아, 썬더 11도 있었지. 솔직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더 궁금한 건 썬더 11이야. 메리다 마법의 숲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썬더 11이 좀 더 궁금하다. 마지막 16강, 토이스토리 대 마이펫의 이중생활. 이건 토이스토리죠. 마이펫의 이중생활은 뭐 보긴 했지만 기억이 안 나고, 토이스토리는 워낙 뭐 나오는 편마다 명작이고, 또 동심의 그 충족감, 모두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 장난감이 정말로 토이스토리처럼 내가 자고 있을 때나 없을 때 막 움직이지 않을까? 얘네들끼리 소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동심을 충족시켜준다. 토이스토리 가겠습니다. 자, 8강, 이누야샤 대 썬더 11. 이누야샤죠. 썬더 11 너무 궁금하긴 하지만 이누야샤를 이기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악당들의 정체가 저는 너무 궁금하지만 그래도 이누야샤 그리고 셰쇼마루, 이 두 형제의 케미, 그 셰쇼마루의 그 차갑고 츤데레 같은 모먼트, 그리고 엄청 센데 사실 동생은 봐주는 거, 또 이누야샤의 그 열정과 또 요괴화됐을 때, 전 요괴화됐을 때가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 강함, 이누야샤 너무 좋다. 이누야샤로 가겠습니다. 알라딘 대 마다가스카. 알라딘이죠. 물론 알라딘 원작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영화 자체는 제가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노래도 너무 훌륭하고, 마다가스카는 동물원에서 잘 탈출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사실 알라딘으로 갈게요. 드래곤볼 대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시리즈. 사실 이게 누군가는 정하긴 해야 되거든요. 많은 원성을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안 봤는데 어떡해. 스파이더맨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내가 안 봤는데 어떡해. 근데 봤으면 또 모르지만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멸의 칼날 대 모모노케 히메. 이것도 고민된다, 진짜. 이것도 진짜 고민된다. 이것도 약간 과거와 현재의 대결이긴 해요. 그쵸? 근데 나는 둘 다 한 획을 그거다 생각해. 왜냐면은 지브리 특유의 이 그림체, 그리고 이 감성, 이거는 정말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귀멸의 칼날의 그 전투씬에 야, 너네 이거 봤어? 우린 이렇게도 표현한다? 라고 하면서 하는 그 미친 듯한 작화, 그리고 나에게 눈물 짓게 했던 무한열차편. 저는 이게 제가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라고 돼 있으면 귀멸의 칼날 골랐을 것 같아. 근데 통틀어서이기 때문에 나는 모노노케 히메로 가겠습니다. 자, 심슨 대 진격거. 진격거죠, 아무래도. 대단한 작품이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사유하게 하는 것. 그냥 떠먹여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 끝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쨌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생각하게 하고, 나 혼자 또 고민하고, 토론하게 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게 해주는 진격의 거인이 맞지 않나 싶어요. 토이스토리 대 체인소맨. 둘 다 현재야, 사실. 토이스토리도 이번에 또 나오고 체인소맨도 안 끝났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지금 내가 이 방송을 끄고 TV 앞에 앉아서 본다면 뭘 보겠느냐.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가 본 이후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체인소맨이지 않을까. 체인소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리치 대 짱구는 못 말려.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원나블 중에 내 개인적인 원탑 블리치. 어렸을 때 추억과 또 지금 봐도 너무나 재밌는 짱구는 못 말려냐. 고민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리치는 장단점이 명확해요. 아이젠 소스케까지였으면 고트겠지만 그 이유가 너무 시청자가 떨어졌다. 그래서 저는 짱구는 못 말려. 크레용 신짱 만화책은 지금 봐도 너무 재밌거든요. 짱구는 못 말려로 가겠습니다. 너체 먹대 장송의 프리랜. 둘 다 사실 궁금하긴 해.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도 실사화 영화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 장송의 프리랜도 너무 명작이라고 사람들이 하길래 궁금한데, 장송의 프리랜은 완결이 났나요? 둘 다 또 눈물 버튼이 있어. 너의 최장도 로맨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거고, 아까 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장송의 프리랜은 동료들이 죽었단 말이야. 나는 엘프라서 오래 살아. 이게 오래 사는 종족의 숙명이야. 정말 목숨 걸고 함께했던, 추억을 공유했던 동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죽고, 나는 그 추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슬픔과 그 추억에 대한, 그리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새로 만나는 사람도 결국 나에게 그런 추억을 주지만 일찍 죽을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을 안 주겠죠?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되는 프리랜으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8강입니다. 이제 8작품. 이제는 뭐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는 작품들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체인소맨 대 스파이더맨. 체인소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밖에 안 봤다. 스파이더맨은 현재 나온 건 다 봤다. 너무 고민인데, 스파이더맨은 앞으로 나올 게 궁금하긴 해요. 그 다음 거. 그리고 이제 뭐 마블과 이어지게 될 것들.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이랑 어떻게 또 이어질까라는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체인소맨도 앞으로가 진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궁금해서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곧. 레제편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있어요. 주변에서 너무 재밌대, 너무 좋대, 다 그래, 그런 게 몇 개 있거든요. 너무 좋다고 해서 안 봐. 예를 들면 폭삭 소가수다 같은 거, 사람들이 너무 좋대, 그래서 안 봤어요. 괜히 마음이 안 가. 레제편도 약간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레제편 자체는 큰 스토리 줄기상으로는 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왜냐면은 이전 거를 몰라도 볼 수 있다고 들었어. 스토리상으로는 큰 상관이 없는 편이에요? 레제편이? 스토리상으로는 큰 비중이 없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레제편만은 아니고 체인소맨 전체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안 봤는데 보고 싶어진 체인소맨이냐, 아니면 내가 재밌게 이미 본 거냐, 또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스파이더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체인소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만들었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체인소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거인 대 짱구는 못 말려.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진격의 거인이냐, 편하게 볼 수 있는 짱구는 못 말려냐. 완전 사실 상반된 거거든요. 진격의 거인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이야기할 것도 많은 그런 작품이고, 짱구는 못 말려는 정말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나는 명작이다 라고 하는 것에 어울리는 건 진격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죽기 전에 두 작품 중에 하나가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진격의 거인일 것 같아. 알라딘 대 장송의 프리랜. 지금 올라간 것 중에 유일한 실사와 포스터로 돼 있는 알라딘 대 장송의 프리랜, 그리고 내가 본 알라딘 대 못 본 장송의 프리랜.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본 걸로 하겠지만, 알라딘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노래도 너무 좋고, 웬만하면 알라딘으로 하겠지만, 전 사실 알라딘 중간에 좀 루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장송의 프리랜도 역시 그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안 봤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있다. 전 사실 장송의 프리랜 짤로 몇 개 봤을 때는 그냥 개그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고, 이 포스터 자체가 너무 잘 뽑혔어. 근데 너무 뭔가 심오하고, 저 프리랜의 표정 뭔가 감추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은 그런 표정. 저는 장송의 프리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노케 히메 대 이누야샤. 저는 이누야샤로 가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 푹 빠졌던 이누야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정도로 빠져 있었다면은 저는 이누야샤 코스프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였어 정말. 그 초등학교 때 내 꿈이 뭐였냐, 저학년 때 이누야샤를 보고 나는 이누야샤가 되고 싶었어.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누야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강이에요. 장송의 프리랜 대 이누야샤. 장송의 프리랜이 저는 사실 많이 올라왔다 생각합니다. 물론 명작이라고 하지만 제가 안 본 것 치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기대감 원툴로 올라온 거거든요. 무슨 내용일까? 기대감 원툴로 올라온 건데, 사실 이쯤 됐을 때 안 본 거가 결승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누야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인소맨 대 진격의 거인도 사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진격의 거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승 갔을 때 체인소맨은 내가 할 이야기가 없어.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기대감으로 왔지만 진격의 거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결승전, 진격의 거인 대 이누야샤. 진짜 어렵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누야샤는 사실 추억 보정이 좀 있어요. 인정합니다. 추억 보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옛날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추억 보정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진격의 거인 역시도, 진격의 거인 제가 작년에 봤거든요. 요 근래에 본 건데, 작년에 봤을 때 너무나 감명 깊고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대결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누야샤를 제가 정주행하려고 시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OTT에 있는데 다 더빙판이어가지고 못했어. 사실 나는 일본어 자막 버전으로 옛날에 봤기 때문에 자막판을 보고 싶었는데 OTT에 있는 거는 다 더빙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고, 진격 거도 사실 정주행 한 번 더 하려고 했다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안 보긴 했습니다. 자, 결정하겠습니다. 힘든 결정이지만 저는 진격의 거인으로 하겠습니다.
명작, 레전드, 애니, 만화, 영화, 이상형 월드컵, 인생작, 총집합, 우승, 진격거. 랭킹 좀 볼까요? 아, 진격거가 거의 압도적이네. 16%로 우승했고, 승률이 1대1로 만났을 때 76%의 확률로 이겼어요. 진격거는 압도적이네요. 김열의 칼날이 2등이고, 김열의 칼날이 2등? 제 생각에는 저나 저보다 조금 밑에 나이대 분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짱구는 말려, 토이스토리, 나루토, 데스노트도 저는 정말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거 저도 만화책으로 봤는데 만화책으로 한 3-4번 본 것 같아요. 글씨가 너무 많긴 하지만 한 번은 내가 이 글씨를 빼놓지 않고 읽어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봤는데 L 죽고 나서부터 압도적으로 대사가 많아지거든요. 그 전에도 많은데 그 전에도 120%였는데 L 죽고 나서 200%가 돼. 근데 결국 그 다짐이 무너진다. 결국 그림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작, 레전드, 애니, 만화, 영화, 이상형 월드컵을 잘 봤고요. 내가 뽑은 1등은 진격의 거인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뽑은 1등 역시 진격의 거인이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